기업 평판 시작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엑시노스의 귀환이라는 주제로 오늘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엑시노스 2600이 하반기에 양산을 개시해서 내년 초에 출시되는 갤럭시 S26 시리즈에 탑재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요즘 주식시장 사실 전반적으로 좀 잘 가고 있다는 인상을 많이 주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삼성전자는 그만큼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런 인식이 많은 것 같은데 지금이 기회인 걸까요? 이 삼성전자가 엑시노스를 통해서 좀 어떤 것을 앞으로 좀 긍정적인 전망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빅메모리 실적이 안 나오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HBM도 지금 소위 이제 메이저로 못 들어간 것도 문제지만 빅메모리에서 지금 몇 천억 조 단위의 적자가 계속 분기마다 네. 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 엑시노스를 만들어서 공급하기 시작하면 네. 일단 삼성전자가 그래도 몇 천만 대를 파는 업체인데 거기에 공급하는 것만으로 빅메모리의 실적을 개선시킬 수 있거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뭐 2600 얘기해 주셨지만 그 네. 앞서서 네. 2500이 개발됐다가 네.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간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성능이 떨어져서 못 들어갔거든요. 성능의 문제. 네. 그런데 지금 그 퀄컴의 스냅드래곤 8 엘리트라고 하는 그 플래그십 칩이랑 비교하면 네. 떨어집니다. 어...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최적화 뭐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지금 미리 한번 앞서서 이제 베타 테스터들에게 테스터 한번 돌려봤더니 네. 이 벤치마크가 전부는 아닌데 뭐 3D 벤치마크도 돌려보고 성능을 측정할 수 있는 네. 여러 가지 그 성능 지표들을 돌려보니까 지금 뭐 미디어텍보다도 떨어지고 대만에 네. 그다음에 그 미국의 퀄컴보다도 좀 떨어지는 그런 성능이 나왔어요. 그래서 2500을 지금 하반기에는 폴드하고 플립이라고 하는 두 가지 모델이 나오게 되는데 네. 그 폴드가 이제 최고 사양이니까 이쪽에는 여전히 그 퀄컴 칩을 넣고 플립에다가 지금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플립을 쓰시는 분들은 조금 불편할 수도 있지만 이거 의미가 있는 게 플립을 쓰시는 분들은 일단 성능 측면에서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네. 약간은 이제 그다음에 디자인 예쁨 이런 걸로 사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꽤 있단 말이죠. 매니아층이 좀 있는 왜냐하면 것 같아요. 네, 20, 30대 그 여성분들한테 가장 많이 팔리고 이게 가장 많이 팔렸을 때가 지금 이제 나오는 게 세븐인데 네. 5 때 한 700만 대 정도 팔렸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6로 넘어가면서 500만 대 정도로 줄기는 했는데 500만 대만 나간다고 생각해 보죠. 이거 네. 150만 원 생각해 보면은 이거 매출만 7조 5천억이에요. 오... 근데 그 7조 5천억 중에서 가장 부품 비용이 비싼 게 AP 비용입니다. 네. 그러면 엑시노스 매출이 여기서 만약에 나기 시작한다면 한 20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 정도만 계산해도 500만 대 계산했을 때 꽤 이익이 날 수 있는 부분이고 네. 이게 이제 비메모리 적자를 줄여줄 수 있는 하나의 부분이고요. 그동안 삼성전자가 3나노에서 수요를 못 잡았다. 네네. 그래서 성능도 안 나오고 별로다. 이런 평가였는데 네. 2500부터 들어가서 지금 확실하게 다른 데 플래그십과 비교해보면 성능은 떨어지지만 쓸만하네 라고 하면 다른 쪽에서 또 3나노 수주를 할 수 있다는 게 핵심 포인트인 거죠. 네네. 그다음에 2600으로 넘어갔을 때 뭐가 포인트냐? 이거 2나노 공정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네. 그러면 2나노 공정이라는 게 또 얼마만큼 퍼포먼스를 내고 수요를 내는지는 확인이 필요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것도 세계 최초로 2나노 AP를 내놨다는 어떤 타이틀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뭐 삼성전자가 그동안 뭐 기술력에서 뒤지고 있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데 네. 그런 부분을 좀 벗어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마련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어쨌든 삼성전자의 적자를 줄여준다라는 측면에서 네. 꽤 의미가 있는 그런 뉴스가 아닌가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엑시노스 2600은 이제 개발을 할 진행 중이고 이제 엑시노스 2500이 다가오는 Z 플립 7에 이제 적용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 탑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좀 실적을 한숨 돌리는 그런 장점, 그다음에 기술 논란에서도 어느 정도는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벤치마크에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네. 소위 이제 고사양 게임, 막 3D 게임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막 그래픽 화려하고 막 엄청나게 막 무언가 돌아갈 것 같은 그런 게임들 돌릴 때 네. 당연히 성능이 떨어질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주변의 친구 한 뭐 100명 정도를 살펴본다고 하더라도 네. 정말로 모바일 폰으로 그런 고사양 게임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라는 부분. 네. 그다음에 지금 스냅드래곤 8 엘리트의 가장 큰 문제는 발열인데 네. 지금 이 플랫 같은 경우에는 더 얇잖아요. 그렇죠. 그 더 얇은 폰에서 발열은 더 민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능이 떨어지지만 만약에 발열 이슈가 생각보다 낮다면 생각보다 그걸 쓰는 사람들이 네. 고사양을 그렇게 크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네. 그러면 엑시노스 2500도 충분히 좀 팔릴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메리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회사들이 계속 스마트폰을 막 내놓고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스마트폰에 탑재될 개연성이 뭐 증가하거나 네. 아니면 동일 사양으로 만들어서 뭐 자동차라든지 다른 쪽으로 이제 좀 더 폼팩터를 넓힐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의미 있는 뉴스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AMD가 최근에 공개한 새 AI 가속기 시리즈에 삼성의 제품이 채택이 됐는데요. 삼성이 AMD에 HBM을 공급 중이라는 점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게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있었던 이런 제품 결함설 불식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들고 있던데요. 근데 이제 이 네. 부분은 살펴보셔야 되는 게 네. 시장에 공식적으로 알려지지만 않았을 뿐이지 다 알고 있던 내용이죠. 이미 다, 네. 다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지금 네. 하이닉스가 잘하니까 네. 하이닉스만 만들고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데 이미 마이크론도 공급하고 있고 마이크론의 생산량보다는 네. 하이닉스가 압도적인 생산량 HBM3E까지의 생산량을 가져가고 있지만 거의 대등한 양으로 삼성전자도 만들고 있죠. 네. 다만 이 만든 게 메이저 마켓이라고 하는 엔비디아로 진입하지 못한 것뿐이고요. 네. 그러면 이 하이닉스가 만든 건 거의 전량이 엔비디아로 빨려가니까 네. 그럼 다른 쪽은 이 3를 쓰고 싶은데 혹은 3를 쓰고 싶은데 물량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물량을 결국 받아가는 거예요. 그럼 다 누가 받아갔느냐? 중국과 AMD가 받아갔다고 봐야죠. 그러면 AMD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계속 신규 칩을 내놓으면서 네. 이런 AI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는 상황인데 메이저는 엔비디아이기 때문에 엔비디아 물량을 많이 뺏어오긴 쉽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만 네. 어쨌든 삼성전자와 이쪽과 협업을 맺고 엑시노스 시리즈도 지금 함께 가고 있고 네네. 그다음에 이쪽에서 협력 관계를 넓혀나가고 있는 것은 이등업체가 하나 이제 생겼다라는 측면에서 선택지가 하나 더 늘었다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다만 시장에서는 이걸 좀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 같아요. 왜죠? 이유가 뭐죠? 이등끼리 손잡아서 뭐 할래라는 거죠. 예전만 기억한 세상인데. 네, 근데 이건 저희는 착각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엔비디아하고 SK하이닉스하고 TSMC의 조합이 전 세계 모든 AI 데이터 센터를 다 커버할 수 있으면 의미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엔비디아가 물량을 무한정 생산해낼 수 있나요? 한계가 있죠. 그 지금 네. 블랙엘도 지금 막 허덕이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네. 여기저기서 지금 물건은 달라고 아우성인데 그다음에 무역 분쟁을 통해서 중국 쪽에서 또 이제 여러 가지 물량들을 받아갈 개연성이 높은데라고 보면 네. 지금 어쨌든 안 들어간 것보다는 낫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네네.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삼성전자가 이렇게 공급하는 과정에서 HBM3E의 가격을 만약에 낮춰서 공급한다라고 네. 하면 이거는 오히려 SK하이닉스의 타격일 수도 있어요. 가격적인 면에서 경쟁력이 있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뭐 성능이 진짜 큰 차이가 나면 네. 가격 차이에도 불구하고 쓰겠지만 네. 만약에 성능 차이가 줄어든 상황에서 삼성이 가격을 내린다라고 하면 네. 이거는 삼성전자에게는 큰 타격이 아닌데 하이닉스에게는 타격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우리가 하이닉스가 더 좋아지는 부분에 베팅하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삼성전자가 네. 더 나빠지지 않을 부분에 대해서도 서서히 베팅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일 당장은 안 오르겠지만 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누가 바닥을 치고 개선되고 있느냐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삼성전자의 지금 최대 강점은 더 이상 나빠질 부분이 없다, 뭐 이런 부분으로도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SDB 생태계 구축이라고 해서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 네, 이런 네. 시대가 오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SDB 상용화에 삼성전자가 이제 협력을 했다, 손을 잡았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뭔가요? 지금 아우디, 뭐 현대차, 뭐 BMW 이런 쪽 가게에서 손을 잡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런데 지금 테슬라에 들어가는 칩의 성능을 보면 7나노 이하로 거의 고성능 칩이 들어가면서 자동차 안에서 할 수 있는 일들, 연산의 속도와 연산의 그 강도가 네.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다른 회사들의 지금 들어가고 있는 그 자율주행 칩, 네. 그 메인 칩들을 보면 성능이 테슬라 것과 비교하면, 그 다음에 지금 테슬라 말고 또 하나 가고 있는 곳이 이 엔비디아가 하고 있는 오린칩이라고 봐야 되는데, 네. 그 다음에 이제 퀄컴도 자동차 쪽을 하고 있는데, 네. 이런 3대 회사를 제외하면 다른 경쟁사가 없어요. 근데 이것도 칩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거든요. 네, 네. 근데 삼성전자가 예전부터 엑시노스 오토라고 해서 전장 시스템을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게 아직까지는 성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네. 현대차도 나름 뭐 700만 대 파는 회사고 그 다음에 지금 뭐 폭스바겐이라든지 다른 회사와 결부해서 네. 소위 이제 레거시 자동차들과 삼성전자가 전장 쪽의 협업을 좀 가져가려는 그런 시각을 가져가고 있으니까 네. 저는 이 부분도 꽤 나중에는 매력적인 시장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네. 지금은 소위 퀄컴, 그다음에 테슬라 칩, 그다음에 엔비디아의 오린 칩이 지금 3분하고 있는 시장인데 테슬라는 뭐 자기만 공급하니까 네. 테슬라가 많이 만들어서 다른 뭐 업체까지 공급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다고 하더라도 네. 레거시 자동차 업체들과의 기본적인 협력 관계에서 살펴보면 이런 부분에서 삼성전자 SDV 부분에서도 비메모리 쪽에 기회가 있다. 네. 이렇게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또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 달 만에 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반도체 종목들 이것저것 사들이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럼 삼성전자가 와 있는 구간, 역대급으로 저평가가 된 구간일까요? 우리가 좀 사보는 게 좋을까요? 현재는 지금 그 BPS보다도 아래에서 거래되고 있죠. 네. 그러니까 그만큼 실적이 별로다. 앞으로도 나아질 가능성이 없다에 베팅하고 있는 것인데 이미 이제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최악은 다 벗어난 것으로 보이고 네. 낸드도 하반기부터는 플러스 이익으로 돌아설 것으로 보이는 데다가 메모리는 계속 좋았어요. 네. 물론 하이닉스보다는 안 좋지만 메모리 쪽은 예상보다 계속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보면
삼성전자는 별로 나빠질 게 없는데 여전히 장부가치 아래에서 거래되고 있다면 예전에 삼성전자가 정상적이었을 때 거래되는 범위가 네. 1.5배에서 2.5배 사이입니다. 1.5배에서 2.5배. 네, 근데 지금 그러니까 1위였을 때 반도체 1위였을 네. 때, 근데 반도체 이제 2위로 내려오면서 지금 한 배 아래로 내려온 거예요. 네. 그러면 삼성전자가 다시 1위로 되찾거나 혹은 이익 기준에서 위쪽으로 올라온다고 한다면 최소 단위는 1.5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현재 가격에서 일단 50%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저는 하반기에는 여기에 베팅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 내일은 하이닉스가 더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르나 네.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내일의 투자만이 아니라 장기 투자 관점에서의 수익률을 노려봐야 되는 상황이라면 네. 아직도 삼성전자를 안 샀다? 지금이라도 전 당장 사야 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상승 여력은 메모리가 개선되는 것, 비메모리가 최소한 BEP로 돌아서는 것만으로도 네. 8만 원 이상의 주가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또 삼성전자를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희소식인 하루였습니다. 네, 기업평판 오늘은 삼성전자 함께 만나봤습니다. 기정효의 기업평판